네, 안녕하세요. 진로의 창을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로의 창 김창입니다. 오늘은 게임 이론하고 켈리 법칙을 가지고 이재용 박사님과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게임 이론은 뭔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멍청한 투자자지만 멍청하지 않게 투자하려고 노력하는 이재홍입니다. 게임 이론은요, 그냥 예전에 나왔던 이론인데 저는 이거를 현업에 적용을 하면서 좀 다르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사실 자본시장에 들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돈 벌려고요. 돈 벌려고 들어가죠. 다 돈 벌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요. 자, 모든 시장에 돈 벌려고 다 들어가는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제로섬 법칙인가? 똑같이요? 네, 다 나 똑같은 아무도 생각을 못 벌죠. 해요. 그렇죠. 예, 거기에다 보면 결국은 그게 평균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결국은 이 게임 이론에서 누가 더 이길 수 있는 시장에서 빨리 판단을 하고 들어가냐에 따라서 이제 게임 투자 성패가 갈리는 거니까. 그래서 게임 이론에서 있던 우위에 있는 시장이 어떤 건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게, 그리고 난 뒤에 그 시장이 됐다라 그러면 어떻게 투자할까, 얼마나, 그런 것들 결합하는 게 일반 투자자들인데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좋은 게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게임 이론은 제가 따면 이 박사님이 잃는 거고 이 박사님이 따면 제가 잃는 거고, 누가 더 덜 잃느냐 누가 더 따느냐, 그렇죠. 이 게임이란 얘기죠. 그럼 켈리 법칙은 뭡니까? 켈리 법칙은 사실 적정한 투자 비율을 이렇게 산출할 수 있는 법칙이에요. 가령 내가 1억이 있는데 예. 1억을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싶으냐, 나 잃지 않는 투자를 하고 싶어. 그러면 거기에다 몇 퍼센트를 투자를 하면 잃지를 않을까라는 그 투자 비율을 산정해 주는 게 켈리 법칙입니다. 잃지 않는다라는 것에 대해서 귀가 확 뜨이는데 그런 게 있어요, 진짜로? 투자 비중을 내가 늘린다 그러면 당연히 이룰 수 있는 거고요. 예. 잃지 않는 투자라 그러면 켈리 하프 법칙이라 그래서 또 적용하는 비율이 따로 있으니까 그 적용해서 과거의 데이터를 보게 되니까 잃지 않는 투자자들이 대부분 95%가 넘어가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 95% 넘어가면 사실상 그렇게 투자하라고 대부분 다 공부를 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작년에 벌었던 사람은 올해도 벌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희망이 생기는 거죠. 여태까지 못 벌었던 사람은 벌 수도 있는 기회가 언제든 있다라는 거잖아요. 희망은 있을 것 같아요. 희망만 있나요? 그쵸. 근데 확신이 없는 거지. 그게 자본시장의 매력이에요. 예, 어쨌든가 근데 올해 높은 성과를 낸 펀드 매니저가 내년에도 높은 성과를 낸다는 보장은 아무데도 없다. 이게 이제 투자업계의 진실이니까 우리는 돈을 지금까지 못 벌었어도 벌 수 있고, 지금까지 벌었어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놓인다. 이걸 전제로 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게임을 하려고 그러면 이 게임에 우위가 있는 곳에서 게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동네 강아지도 자기 동네에서는 50%는 먹고 들어간다는데 우리의 그 동네는 어디입니까?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지 우위가 있는 판인지를 읽어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시장은 많잖아요. 주식시장도 있고 채권시장도 있고 현물시장도 있고 파생상품 시장도 많은데, 일반들이 사실 게임에 조금만 더 신경 쓰고 공부를 하면 사실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얼마든지 사실 뭐 쉽게 얘기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단 그걸 우리가 공부하지 않고 어떤 흘러가는 소문,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이게 증명되지 않는 그런 어떤 소문에 휩쓸리는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패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속에서 어떤 게 핵심의 어떤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면 사실상 거의 합리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 이 시기는 우리가 게임 선택을 할 때 우위가 있는 판입니까? 우위가 없는 판입니까? 지금 현재는 누가 봐도 우위가 있는 시장이죠. 단지 거기에서 게임을 참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다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이유가 일종의 분위기의 내동물매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마디로 지조가 없어서 그렇다. 그렇죠. 그렇군요. 그러면 우위가 있는 판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정상적이겠다. 그러면
확률을 측정했을 때 승률도 있고 패율도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게 계산 이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냥 어려운 법칙 생각하지 말고요. 내가 1년 동안 투자한다. 그럼 1년에 영업일이 약 한 200일에서 220일 사이거든요. 예. 그러면 하루가 올랐던 날이 며칠이고 하루가 떨어진 날이 며칠인지 그거 계산해서 전체 일정을 나면 수익률하고 그다음에 이길 확률을 알고 질 확률이 나오겠죠. 그 얘기는 비율이 계산하는 올라가는 방법은 상승한 날 비율, 상승한 비율을 내려간 날로 나누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그럼 해서 그게 일이 너무 일보다 크면 그러면 손익비가 이제 넘은 거니까 투자 시장 이기는 시장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승률이 높은 시장이 그렇죠. 되는 거고 네. 일보다 작으면 패율이 높은 시장이 되는 거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좋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 비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네. 자, 켈리 법칙은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이거를 계산하는 어떤 기준? 맞아요. 뭐 이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그 은퇴자들의 연금 플랜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직장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자산을 모을 때 만기가 다가올 때 특정 기간에 되면 제가 켈리 법칙을 준용을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이 충분히 있을 때는 사실 켈리 법칙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이 결국 시장의 변동성을 해치를 해주기 때문에 다 시장 위험에 노출시켜도 괜찮지만 이제 기간이 짧으면 짧아질수록 그 위험이 시장의 변동성보다 커질 수 있어요. 그때는 제가 켈리 법칙을 적용해서 투자 비율을 조정을 해서 안전장치를 이렇게 마련해주는 그런 이제 연결 이론으로서 많이 쓰고 있는데 한마디로 중요한 거는 이게 이길 수 있는 확률, 그다음에 질 수 있는 확률, 그다음에 이길 수 그 금액과 질 수 있는 금액을 이용해서 손익비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해요. 근데 그 중요한 것도 손익비하고 확률, 승률 확률, 실패 확률도 구하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단지 이게 전문가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이럴 때는 이게 이제 누적으로 계산해야 되니까 로그 승률을 계산해야 하니까 좀 다르지만 일반 투자자들은 간단하게 단순 승률 계산에 투자하더라도 사실 켈리 법칙은 굉장히 유용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걸 생각하면 이렇게 돼요. 이길 확률이 60%, 질 확률이 40%. 네. 그러면 60 빼기 40하면 20이 남죠. 그렇죠. 그럼 그 20이 켈리. 만약 그거는 이제 20이게 투자해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이게 높다는 이제 그러니까 확률인 20 거고, 정도는 이제 나한테 확률이 있다라는 높고, 거잖아요. 네. 볼 수 있는 거고 손익비라는 거 뭐냐 그러면 그 기간에 수익이 났을 때 총 금액, 예. 그다음에 손실 났을 때 총 손실 금액 예. 이걸 나누는 거예요. 결국 뭐냐 그러면 실패 확률이 더 높더라도 한번 올랐을 때 많이 올라버리면 플러스 그러니까 수익을 누적되기 때문에 높잖아요. 그러면 손익비가 플러스 나오거든요. 네. 그럼 투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손익비가 찾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확률 찾는 게 세 가지만 찾으면 그 공식대로 이하면 몇 퍼센트 투자하세요? 그럼 켈리 풀로 쓰게 되면 뭐 30% 40%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하프 들어가면 거기서 반을 줄이고 쿼터 들어가면 반에서 또 반을 줄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야, 시청자 여러분 지금 뭐 아시겠어요? 반에 반. 지금 하프 켈리 나오고 쿼터 켈리 나오는데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 파일을 좀 공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공개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제가 첨부를 해드릴 테니까요. 미리 좀 이거 출력하셔가지고 어떤 스터디를 하신 다음에 이 설명을 듣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켈리 법칙을 통해서 몇 퍼센트가 정해졌다 비중이 이제 투자 비중을 결정할 때 보니까 시장 우위 곱하기 켈리 비중 곱하기 안전계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럼 하나씩 설명해 주십시오. 시장 우위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게임 법칙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시장이라 그러면 지금은 시장 우위니까 이제 진입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얼만큼 투자할 거냐 부분인 거죠. 얼만큼 투자하는 부분인 건 이제 그 투자 비중이 켈리 법칙에서 나온 투자 비율이에요. 거기서 반을 투자할 거냐 아니면 그 투자 가르쳐준 투자 비중에 또 반 25% 투자할 거냐 그거를 본인이 결정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벌겠다 그러면 풀로 들어가시고 나는 조금 더 안전하게 갈 거야 그럼 반 나는 진짜 원금은 지켜야 돼 그럼 거기서 또 반 그 쿼터죠. 그렇죠. 0.25. 그렇죠. 근데 안전계수는 뭡니까? 안전계수는 어떤 거냐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안전계수라는 게 켈리 법칙을 또 이게 사실 95% 승률이 있다 그래서 5%는 리스크가 있는 리스크 거죠. 있죠. 그 50% 리스크를 내가 빼는 거죠.
그거마저도 그렇죠. 그럼 완전히 안전계수가 돼버리기 그 때문에 여기다 얼마로 곱하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안전계수면 어떤 경우는 캘리 법칙에 의해서 95% 수익률이니까 한 5% 정도만 곱해주면 네, 통상적으로 맞습니다. 돈을 벌자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경하자는 겁니까? 그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요. 못 먹어도 고 일단 너 크게 먹을 수 있는 거면 잔잔하게 먹는 것보다 한 방에 가자. 뭐 이런 게 한국 사람 심리 같은데 그럼 캘리 비중 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안전계수 곱하지 말고 네, 그렇죠. 시장에 딱 있으면 거기다 곱하기 네, 100으로 때리는 거예요. 100을 그냥 때리지. 캘리 비중에 맞춰서 네. 그렇게 하랍니다. 저는 그 방법을 권해드리는 게 캘리 비중 자체가 이미 투자만큼 100% 들어가는 거이기 때문에 거기서 아마 위험을 반으로 축소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 풀을 굉장히 권해드려요. 개인적으로는. 예. 네. 좋아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하고 젊은 사람하고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따라서 제가 조정해드립니다. 저 은퇴자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퇴자들은 실질적으로 제가 55세 은퇴하신 분들은 65세까지는 그냥 시장 풀로 시장 노출시키고요. 65세부터는 이제 반으로 줄여갑니다. 3년 단위로. 그리고 평균 수명이 저희가 84세로 봤을 때 80세가 되면 그때는 캘리 비중은 전체 제로로 나버리고 전부 100%다 그 국고채 이율로 이어버리거든요. 그렇게 조정하는 게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좋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거 다 얘기하면 오늘 아무도 안 들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확 넘어가려고 합니다. 네. 승리 기준을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봤거든요. 절대 수익 기준하고 목표 수익률 기준하고 8페이지입니다. 벤치마크 기준하고 이거를 개인적으로 이제 나는 돈을 이거면 벌었다라고 하는 게 승리의 기준인가요? 네, 절대 수익률이라는 거는 이게 나는 꼭 이만큼을 벌어야 돼 절대적으로 5%, 연 5%. 사실 연 5% 수익을 절대적으로 키핑하게 되면 주식시장에 들어가기 힘들죠. 그럼 채권을 5%짜리 사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네. 확정 수익이니까. 그렇죠. 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직관적이죠, 기본적이고. 네. 네, 그 부분인 거고. 두 번째 목표 수익률은 적어도 나는 7%, 8% 수익률을 내야 돼. 근데 채권을 절대 수익은 5%밖에 못 내니까 나머지 초과되는 수익률은 사실 투자 게임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목표를 정하는데 이때 바로 이제 캘리 법칙이 들어가는 거죠. 게임 이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이제 적용을 하면 되고 벤치마크 기준은 이거를 뭘 의미하냐면 전체 수익은 시장에서 결정한다 보는 거예요. 시장 왜냐하면 누구도 시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죠. 그 시장에서 결정하고 근데 나머지 시장에서 10% 수익을 나는 시장이에요. 가령가 주가 평균이라는 지수가 얘기인가요? 주가 지수가 가령 예를 들어서 올 연초 대비해서 지금 10% 올랐어요. 자본시장이. 그러면 이거는 시장 수익률인 거죠. 시장 수익률인데 내가 자산을 운용을 하면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12% 수익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나와야 되죠. 그렇죠. 더 나온 거죠. 12%더 나온 거예요. 그럼 벤치마크보다 10%보다 초과되면 그게 나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승리 목표. 초과가 안 되면 실패인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의 수익만큼은 뺀다. 그리고 초과되는 수익은 내가 전략을 잘 짜서 됐기 때문에 더 나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서 초과 수익을 많이 낼 거다. 공격적인 투자에 맞는 방법입니다. 그렇습니다. 0보다 다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당연히 0보다 커야 그렇죠. 되는데 이거는 그냥 보통 얘기만 하든 채권에 투자하든 이렇게 하는 방법, 안전적인 방법이 있으니까 별로 그렇게 큰 기준이 안 될 것 같고 주로 이제 목표 수익률 기준이 되겠네요. 대부분 다 일반 투자가 목표 수익률이에요. 시장 수익률을 볼 때 한 5% 된다. 그럼 이거보다 더 초과해서 몇 퍼센트를 더 벌 거냐. 이거에 의해서 리스크를 테이킹하고 그렇죠. 그다음 아까 캘리 법칙을 적용해서 시장이 망가져도 망하지 않게 유지해가는 방법. 벤치마크 기준은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 운영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라든가 펀드 자산 매니저 관리자의 수익률 계산할 때 역량을 점검할 때. 그래서 보너스 줄 때. 그렇죠. 그때 많이 쓰죠. 이제 계산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익비라는 게 있어요. 아마 그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손익비라는 걸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한 달 동안 자본시장이 열리는 게 뭐 20일? 20일이잖아요. 20일 기준으로 해서
다 이제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난 수익률 있죠. 플러스 난 날짜가 날짜. 금액을 다 계산해요. 네. 수익률이고 수익률 다 계산합니다. 총액을 계산한다. 총액 계산하죠. 네. 그다음 마이너스 된 날짜, 마이너스 금액이라든가 마이너스 수익률 내려간 거를 다 다 계산한다. 합산을 해요. 예, 그 합산을 해서 나누면 되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손실 본 거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그럼 이걸 분모로 놓고 그렇죠. 분자에다가는 이게 1,200만 원이 올라갔을 때는 그러면은 나누면 0.2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1.2죠. 1.2가 되죠. 그럼 투자에 들어지. 1.2니까 이거는 손익비가 플러스다. 그렇죠. 아, 0보다 1보다 높다죠. 그렇죠. 이거 0으로 밑으로 내려갈 수는 없는 것 같고. 네, 계산 방법상.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는 마이너스 금액이 클 때 누적해서. 네, 그러니까 이제 0. 그 몇으로 내려갈 거 같고. 그렇죠. 그러면 손익비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아까 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게임 이론에서 그러니까 승산이 있는 게임 또는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손익비가 높으면 승산이 있는 시장인가요? 손익비가 높다는 얘기 확률적으로 보면 좀 다른 얘기거든요. 확률은 하루가 플러스 난 하루 계산을 하는 거고 플러스 날짜가 며칠, 예. 마이너스 날짜 며칠 그걸 확률로 보는 거고 손익비는 마이너스 되는 날이 많더라도 특정 날짜가 많이 뛰면 플러스 나올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를 별도로 계산하는 이유가 따로 그럴 수 계산을 있는 해야 거예요.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이거는 계산을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짧게 가더라도 좀 쉽게 갈 겁니다. 이게 금융자산에는 일반화 캘리가 더 적합하다 12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예.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사실 뭐 복잡하게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정확히 수익률을 계산을 할 때는 뭐 1 플러스 R 뭐 지수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네. 그걸 사실 이게 그냥 수학적으로 그냥 가져왔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일반 수학에 대한 어떤 정확히 개념이 없는 분한테 이걸 요구를 하게 되면 또 복잡하기 힘드니까 저는 그냥 단순 킬리로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하겠다 그러면 일반화 킬리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 수익률을 다 구하고 그걸 복리로 산정을 하고 다 합산해서 이제 킬리 그 비율을 이렇게 권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더 공부하고 난 뒤에 접근하는 게 아마 혼돈이 안 올 겁니다. 일단 단순 킬리로 충분히 직관적으로 익히 난 다음에 저는 일반의 킬리로 넘어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뭔 얘기인지 아직도 잘 예, 모르겠어요. 로우로 검증하는 수익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상당히 수학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네, 맞습니다. 뭔가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고 네,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네, 캘리 공식을 가지고 하자 이런 거죠. 이게 람다가 있어요. 람다는 그게 일종의 이제 안전계수 비슷한 거 다 더한 건데요. 네. 이거를 이제 그 람다가 보시면 풀 킬리면 1.0이죠. 나온 비중을 그냥 다 넣는 거죠. 그러니까 100% 리스크를 노출시킨다. 그렇죠. 네. 켈리 법칙에서 투자 비중을 위험 자산의 투자 비중을 켈리 법칙에 의해서 50%다 그러면 50%다 실는 겁니다. 네. 예, 그다음에 람다가 0.5면 50%에서 반이니까 25% 들어가는 거죠. 네. 그게 하프 캘리, 그렇죠. 하프 캘리. 예, 그다음에 0.25는 다시 또 예, 그 하다. 하프에서 또 반을 또 줄이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의 0.25, 25. 예, 그렇죠. 25%만 투자한다는 뜻이죠. 예, 켈리 법칙에 나온 비율의 25%가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그러면 사실상 이거 람다를 0.25를 적용하게 되면 절대로 지금까지는 원금에서 마이너스 될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검증된 얘기를 예,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깨진다. 어떤 장이 와도. 그렇죠. 그래서 0.25로 곱한다. 네. 그럼 돈은 언제 버나요? 그래서 제가 풀로 들어가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죠. 왜? 이게 시간이 좀 있는 분들한테는 이게 시장의 변동성이 타이밍 T가 해치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다 풀로 열어 가는데 그래도 저는 좀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야 하신 분들인데 이제 캘리를 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쿼터 캘리로 가면 0.25인데 네. 만약에 풀 캘리로 가면 1이 된단 말이에요. 네. 곱하기. 그러면은 레버리지로 생각하면 4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4배로 벌 수 있는 기회가 풀 캘리.
이제 네 배.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켈리 법칙을 구하면 내가 자산 1억이다 그러면 네. 손익비라든가 다 구해서 계산하면 1억이 다 안 나와요. 1억으로 네. 다 투자 비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네. 켈리를 지금까지 계속 해본 결과 50% 넘어간 적이 없어요. 50%도 안 되더라. 예. 그럼 결국 최대한 48%까지는 제가 이렇게 나온 숫자를 봤는데 그럼 50으로 보고 켈리 법칙 풀로 들어가면 50%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산 배분에서. 어차피 자산 1억 중에서 5천만 원밖에 그렇죠. 투자를 안 하는 상태가 예. 됩니다. 거기서 켈리를 엮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자한테는 그래도 돈은 벌게는 해드려야 되니까 예. 켈리를 제가 추천드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요거 그 켈리 풀 켈리는 몇 살까지 허용이 됩니까? 풀켈리는 우리 시장으로 봤을 때 네. 우리 10년 이상, 10년 미만에서 5년 사이는 풀켈리 들어가도 괜찮으세요. 5년 10년 사이는 네. 그러면은 그 밑에 하프 켈리는요? 하프켈리는 3년 이상 5년 사이고요. 3에서 5년 사이. 네, 그 이하는 쿼터 켈리는 쿼터켈리는 그 이하는 예금이나 쿼터켈리를 하시는데 아, 쿼터켈리가 좀 유리한 게 왜 그러냐 그러면 텍스 때문에 예금은 텍스가 들어가잖아요. 예. 예, 근데 자본시장 텍스가 안 들어가거든요. 아, 그 텍스 때문에 켈리가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좀 건너뛰긴 하지만 슬리피지라는 용어가 이제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갑자기 슬리피지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그 거래 비용, 세금, 그렇죠. 슬리피지 이런 것도 반영을 해야 이게 맞아요. 제대로 되는 예측이 된다. 네. 근데 이제 저희- 슬리피지는 잘 모르잖아요. 제가 예전에 금융 보고 한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 자산을 갉아먹는 각종 비용들을 슬리피지라고 보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슬리피지 들어가는데 슬리피지 부분은 사실 시장은 알면 알수록 그 요인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사실 슬리피지가 투자 비중을 통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슬리피지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세금하고 저는 수수료 부분을 좀 반드시 좀 챙기는 게 좋겠다. 특히 수수료는 보이지 않는 비용이 있거든요. 그거가 몇 퍼센트 정도 돼요? 사실 일반적으로 내는 우리 투자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펀드를 가입하게 되면 공식적으로 한 1.2%에서 많아 2% 이내일 겁니다. 실제로 약간의 뜬 거는. 근데 그게 숨어 있는 비용이 있어요. 1% 넘어가는 비중이 있거든요. 그 비용이 있거든요. 한 번 할 때마다요? 네, 그게 뭐냐 그러면 펀드 매니저가 이제 가령 1,000억짜리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펀드 1,000억에 대해서 1년에 1.5% 거래 이제 비용을 내겠다 수수료. 그러면 그거 빼놓고 펀드를 운영하기 위해서 각종 유가증권을 매매하게 되잖아요. 네. 주식시장에서 주식 사고 팔면 당연히 비용 나오죠. 네. 채권 사고 팔면 비용 나오죠. 그 비용은 표시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게 지금 보이지 않는 비용이에요. 1.5%만 받겠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이거는 안에는- 기존으로 정해져 있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 이쪽에서 그 투신사들이 운영을 하면서 발생하는 또 지불해야 되는 매매 돈들 비용들. 매매 비용들은 계산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이거 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죠. 많은 경우는 10%가 넘어가요. 가령 펀드들이 일반적으로 1년 회전율이 얼마냐 그러면 대부분은 최소한 400% 넘어가고요. 많은 것들은 1000%까지 가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0.2%라도 가정하더라도 1000%면 얼마입니까? 벌써 비율이. 20%인가요? 그 정도 나오죠.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격은 올랐는데 정산하고 나면은 그렇죠.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아무도 안 알려줘. 근데 이게 슬리피지라는 용어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죠. 그 속에 있는 거. 여러분 슬리피지를 확실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통제 불가능 변수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도 하지 마라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우리가 얼굴에 나는 피지만이 아니라 예, 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슬리피지라는 것 이것도 그렇고 또 하나 있어요. 보니까 내가 원하는 주문 가격하고 실제로 체결된 실제 가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갭이 거죠. 발생하는 그것도 슬피지. 수량이 많게 되면은 내가 정해진 가격으로 못 사고 좀 더 비싸게 사야 될 경우가 생기고 그렇죠. 네. 판매할 때에는 내가 정해진 가격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면서 팔아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네, 그런 거다 슬리피지. 이때도 내가 예측했던 가격하고 달라진단 말이죠. 네. 이것도 슬리피지 비용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네요. 지금.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이제 슬리피지하면 이제 매매 비용이 가장 크고요. 예. 그 다음에 큰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 입장에서는 이제 호가 공백에 따른 예. 슬리피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챙기면 좋은데 저는 이제 순수하게 리테일 쪽 부분만 지금 접근해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저 지금 14페이지 좀 펴주시겠습니다. 시장 상태별 조건부 켈리라는 게 있는데 확률은 고정값이 아니다. 그런데 켈리 판단이 적극 보통 낮은 회피 이렇게 있어요. 예, 예. 여기서 회피라는 것은 현금 부유를 뜻하는 건가요? 그냥 거래 그렇죠. 안 한다? 그렇죠. 아니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주식 가지고 있고 예. 그냥 현금 가지고 있으면 현금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회피하라는 얘기가 이 시장은 진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잠깐만요. 당분간은. 요거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음. 시장 상태와 승률이 있고 손익비가 있는데 예. 그래서 켈리 판단을 어떻게 한다? 여기서 교재를 보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손익비예요. 예. 손익비가 0.9면 이게 마이너스 게임이거든요. 1,000만 원 투자하면 손익비란 얘기는 아까 기간으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빠진 그 기간하고 기간에 금액. 금액, 예. 기간에 벌은 금액, 예. 그 기간에 이런 금액, 예. 그걸로 해서 구하는 거거든요. 확률은 이제 오르는 일수 하나, 둘, 하루, 이틀 그걸 다 합산하는 거지만 그 손익비는 그 기간에 플러스 난 금액, 마이너스 난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손익비가 0.9면 사실 1,000만 원 들어가면 90밖에 안 남는 거죠. 100일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예요.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인 거고. 지금 우리는 계속 현금 들고 있다고만 가정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이 이 0.9 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0.9 때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내일이 내가 돈을 써야 돼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0.9가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지금 오늘 판매하는 게 맞죠. 내일보다는 오늘이 낫다? 그렇죠. 이유는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시장이 일종의 힘에 의해서 간섭법칙이 있는 거라고. 그 간섭법칙 때문에 일정 기간 동안은 이 기업이 돈을 아무리 벌고 잘 벌어도 못 오른 이유가 시장 힘에 의해서 일정 방향을 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힘 때문에. 그래서 기간이 짧으면 시장 힘에 의해서 더 많이 움직여준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네요. 일보다 낮을 때는 주식을 갖고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 팔아라. 그렇죠. 필요하면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들어가지 늦게 말라. 사라. 그렇죠. 기다려라. 네. 일보다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을 초과했을 때, 일이 네. 넘었을 때 진입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일이 넘었을 네. 때 진행. 그래도 저 성격이 좀 급하다. 그러면 일일 때. 일일 때는 사실은 잃거나 따거나 하는 것이 같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진입해야 총액이. 되겠다. 그때 근데 이제 진입해야 된다. 그게 이제 그 발바닥인 거네요. 네, 근데 거기서 금융보고를 제외하게 나오면 결국 마이너스인데. 예, 그렇죠. 네. 슬리피지 그렇죠. 계산돼야 그 되죠. 마이너스인데 그래도 급하신 분들은 적어도 1대는 들어가도 왜냐면 탄력이 그쪽으로 붙었기 때문에 내려오면서 일이 들어가면 안 되고요. 올라갈 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성질 잘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이거 오랫동안 얘기해봤자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갈 거고 한번 17페이지 정리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이 내용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기대값 양수일 때, 1 이상일 때 들어가라는 얘기인 거고요. 이 기대값은 아까 손익비를 뜻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손익비가 일단 기준이 돼야 된다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기간별 수익률과 손익비를 따로 계산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손익비와 기간별 수익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 따로 계산해서 손익비가 이길 때 들어가는 게 좋다. 그냥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기간별 승률보다는 네. 손익비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그렇죠. 네. 근데 기간별 수익률이 워낙 높으면 이 손익비가 아무리 이렇게 낮더라도 커버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를 보는데 손익비 중심으로 가는 게 좋다. 일반인이 봤을 때. 네. 그 다음에 시장 상태별 조건부 확률을 사용한다는 얘기는 뭐냐 그러면 나는 3년이라 그러면 그냥 적어도 지금 시장 방향을 봤을 때 3년의 데이터를 갖다 놓고 오른 날짜하고 떨어진 날짜를 헤아려 봐서 오른 날짜가 많다 그러면 진입하시라고 일반인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전문 투자자들은 아까 여기 이제 로그 확률이 나오겠죠. 로그 수익률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리테일은 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켈리는 안정적으로 가려고 그러면 풀 대신 하프나 커트로 가는 게 좋은데 저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10년이 넘어간다 그러면 풀로 가라고 말씀드려요. 예, 아까 풀,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 사이면은 하프, 3년에서 5년 사이면은 쿼터. 그렇게 가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의 혼잡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뭘 의미하냐 그러면 사실 여기저기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정보가 네, 그때 다양해지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정보가 아. 딱 정해지면 다 쏠림이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실패할 확률이 커지는 거예요. 혼동의 반영이 시기에 되면. 들어가라. 그렇죠. 아. 네, 그 얘기입니다. 요 5가지만 지키고 좀 들어가면 게임 이론에서 보게 되면 반복은 되지만 질 수 있는 게임은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그 주식 시장에서 도는 그 뭐지 격언 같은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알 정도면 그렇죠. 이미 다 끝났다. 네, 이 정보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현명하다라고 그래요. 네, 그게 5번입니다. 이게 이제 시장 혼잡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게 이렇게 가는 건지 저렇게 가는지 사실과 거짓에 대한 구분이 섞여 있는 상태. 네. 이럴 때다가 더 가치 있는 정보다. 그리고 사실 그때 돈 벌 확률이 더 높죠. 그렇죠. 네. 손익비에서 훨씬 높게 나와요. 이런 시장 때 손익 계산해 보면 기간이 지나면 훨씬 높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거를 어떤 길을 타고 갈 거냐는 손익비를 따져서 투자를 하시라. 네. 기간에 따라서는 캘리를 풀로 쓸 건지 하프로 쓸 건지 쿼터로 쓸 건지를 결정하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어려워서 안 어렵습니다. 성토하시면 되고요. 그냥 계산해가지고 이게 날짜 맞네. 이게 날짜 금액 얼마지? 진 날짜가 며칠이네. 진 날짜 금액이 얼마지? 계산해 2개 합산해서 플러스 나오면 들어간다. 예, 마이너스 나오면 안 이거는 들어간다. 종목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전체 종합주가지수로 얘기하는 가장 거예요? 지수로 해도 되고요.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으로 해도 되고, 업종으로 해도 예, 되고요.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종목으로 해도 돼요. 네. 자, AI한테 한번 임무를 주고 한번 계산을 해내는지 한번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게임 이론과 켈리 법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돈을 안정적으로 좀 버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토하세요.